아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대금 기사를 하고 있는데 선임이시고 얘기한 나사 운행이 무박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아갖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 응용을 해야 돼요. 나사 운행인데 이게 두 가지 운행이 수락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사 운행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올라간다 하든 아니면 내려온다 하든 이게 이 운행이잖아요. 이 운행하고 이 운행 올라가는 거하고 두 개가 섞인 거잖아요. 이 두 개 섞인 이유가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이 운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게 나사 운행이잖아요. 이 운행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제일 쉬운 게 뭘까? 이게 이 운행을 한다고 할 때 원래 머리 위에 화명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운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수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이 운행이 그게 있는 거니까 수명이나 아니면 필요한 허에서 체력적으로 딸리게 있는 거 아닌가?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외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인 거고 위에서 올라가는 건 남한테 뭔가 주기 위해서인 거고 아니면 어딘가에 다른 걸 쏟아내기 위해서이겠죠. 아니면 뭘 이후에 이걸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뭘 했겠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줬다가 뺐다 줬다가 뺐다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애썼다는 얘기겠죠. 뭐 하시려고 했는데요? 있어요. 그게 운행이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서 보여갖고. 네, 운행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그 이유도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의식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일상생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에 인도맥 도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인도맥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도맥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뭘 일을 벌여야 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기운이 들어오거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느껴지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일상적인 사건과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 부위와 관계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저번 얘기한 것처럼 어느 몸 신체에 어느 반응 어느 감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어떤 시기의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요. 어느 부분의 기운이 느껴지냐가 어느 일에 해당하는 일에 벌어질 건지가 되는 거라. 항상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과 관계된 일이에요. 생활. 항상 생활이어야 돼요. 기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돼요. 생활로 이해하는 거야지 된다고요. 아까 이제 이 이후에 읽을 게 보면 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이나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얘기하는 거. 생민력도 아니고 생민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존이라고 했는데 기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관계된 존재 의미와 관계된 의미인 거지 에너지나 아니면 자기장이거나 흘러다니는 뜨거운 물이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할 필요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했으면 해석에 대한 다양성 아니면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너무 그렇게 그 경맥식으로만 이해하면 이해 한계가 너무 협소해요.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다양하게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막는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1대1 대응만 시키려고 한다고요. 원리를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 수도할 때 그 뭐 시키는 대로 수련법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향상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죠. 지적 향상을 하려면은 관찰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지 저게 왜 이런지 하면서 이런 걸 따지면서 이해해야 된다고요. 머리 쓰기 싫으면 도 닦으면 안 돼요.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이 도 닦을 수는 없어요. 그 머리 쓰는 게 도거든요.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계속 안 그러면 수도하면서 머리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면 되냐 저거 하면 되냐 묻는 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게 머리 쓰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복잡한 거 싫다고 하는 게. 복잡한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잡해야 돼요. 삶은 복잡해요. 이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게 없어요. 복잡해서 복잡하기 싫어서 일찍으로 오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다시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여기도 복잡하다고요. 엄청 복잡해요. 그 암이마로 기운이 들어오는데 한 4시간 가까이 들어오는 거는 앞니마요? 네. 앞니마는 뭔가? 운명이라고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금도 또 좀 느껴지고 있고 뭐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집중해서? 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뭘 만들려고 하는 있는데 잘 만들어 보세요. 좋은 거면. 선생님, 좀 뭔가 이렇게 주변이 꺼림직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결계 같은 걸 침범했을 때 네. 심장이 조여오거나 좀 압박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결계를 쳐요? 그렇게 힘드신가? 결기를 치든 뭐든 하든 그게 내 심력 소모를 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잖아. 에너지 소모라고 해야 되나? 심력 소모인데 결기라는 게 뭐 그냥 내 일종의 방어막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이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해요? 이 에너지를 내 심장에서 공급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결계치고 애쓰고 있으면서 내 심장 아프다고 문제가 말하면 안 되죠. 내 팔을 흔들고 있는데 팔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바보란 얘기예요. 심력 소모가 계속되면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체력 소모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결계를 쳤을 때 그게 유지되는 그 지속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요? 예. 시간이 결계 치는 게 이게 심장 소모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정말로 그렇게 결계 친다고 해서 심장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만약 그랬다면 계속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데 심장이 애쓰고 있는 거겠죠. 계속 결계 자체가 애쓰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가 반응이 와야지 계속 뭔가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도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건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지는. 그리고 이거 지속시간 이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몇 시간 그리고 언제 뭐와 관계된 것만 방어하거나 이런 거 성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처음에 만들 때 결계 처음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어져요. 어느 지속시간 그리고 어떤 거와 관계된 것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생각하면 자세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장이 아프거나 그럴 때 운동가 아니면 주위에 무언가가 그런 것이 심장과 관계된 것이 영향이 있을 때 그래요. 1대1 대응이 이건 간단한 대응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누군가하고 마음싸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백회 쪽에 반응이 자주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알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책 읽고 있으면 백회가 먼저 반응, 처음에 백회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될 것 같아서 백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을 것 같으니까
머리가 반응이 되는 거라고요. 얇게 생겨서.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머리의 문제는 다 지식이나 머리 쓰는 문제예요. 가슴이라는 가슴과 관계된 문제인 거고, 다리에 관한 건 다리에 관한 문제이고, 이렇게 같은 것, 동기 같은 것들이에요. 발은 발차기예요. 화예요, 화. 내가 누군가를 발차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발에서 벌어지는 게 아픈 통증인 거는 대개가 발로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통증이 아니라 감각이면은 그 발과 관계된, 이게 발이 위에와 다른 건 위는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플라토닉 사랑인 거고, 다리로 내려갈수록 에러가 아니면 좀 더 육체적인 사랑이 되거나 감정, 그리고 부딪힘, 부대끼는 거예요. 아, 제 발목에 발목 쪽이나 아니면 정강이 아래쪽으로 기분 나쁘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따뜻한 기운이 딱 흘러갔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죠? 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발을 그 사람과의 부대낌인데, 발목 정도이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직장 동료이거나 그런 데 한 달에 건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아닌데 가족 외적인 사람과 서로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같이 얘기하거나 술 마시거나 서로 의기투합하거나 그럴 때 그래요. 아, 근데 여기가 따뜻했는데 분명히 느낌이 따뜻했거든요. 근데 따뜻했는데 제가 남한테 화내는 상황으로 가는데 화낸 건 다른 것도 느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도 있었고 다른 곳에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사람만 만났어요? 여러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화내는 건 다른 거 느꼈을 텐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화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즐거웠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다는 게 엄청나게 즐겁거나 엄청나게 그 감정, 그 교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 한마디도 돼요. 누군가 나한테 뭐 잘했다고 어깨 한번 두드리거나 아니면 눈빛 한번 주거나 미소 한번 준 건데 그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신체 강도는 엄청나는데 막상 현실은 에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강도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일어나니까 이걸 또 헷갈려 한다고요. 느끼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을 느꼈는데 현실은 뭐 그냥 서로 눈싸움. 그래서 이게 대응이 내가 생각한 거 다르네 하면 이게 다른 건가 계속 이렇게 나면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 백회 쪽에 감각이 잡히는 거 말고도 제가 20살 초반 때 그때 주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고도운지문사를 외울 때 이게 백회 쪽에 감각이 잡히는 거 말고 백회 쪽으로 그 기운이 되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느낌도 그건 두 개는 좀 별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호흡할 때도 그렇고 몸이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기가 원래 100km 들어와요. 원래 들이쉬고 내쉴 때 기가 여기 위아래로 그러니까 중맥으로 원래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이쉬고 내쉬는 게 기가 사실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예요, 이게. 왜 진짜 기는 중맥 열려서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과 하나 되고 신일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과 교류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더 근원적인 기운의 흐름인 거고, 수련할 때, 그래서 주문해 올 때 여기가 압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좀 더 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문해 올 때, 육방, 좌우, 앞, 뒤, 그리고 위, 아래, 여기 최소 이 6개의 방 위에서 기운이 들어와요. 근데 다른 부분은 잘 못 느낀 거는 우선은 감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인데 가슴하고 등이 느껴야 되고 양쪽이 팔도 느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좀 더 지식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쪽이 예민해서 여기만 느낀 거예요. 원래는 다양한 6개의 방위가 다 쏟아져 들어왔는데 여기만 느낀 거죠. 그때 제가 느껴서 정리를 한 게 뭐냐면 백회 쪽으로, 그러니까 중맥이죠. 백회 쪽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하단점까지 일자로 통으로 이렇게 뚫리는 느낌 나면서 강한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기운이 육체적인 기운은 아니고 그 우리가 몸을 나눌 때, 혼백육으로 나눌 때 이 백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에 되게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맞아요? 배교? 그 제가 그렇게 저만 그렇게 보는 걸 수 있는데, 확실히 육체의 기운은 아니고 정신체에 강한 힘이 이렇게 의지가 합계해지는 데는 그런 의식을 보여요. 육체 그렇게 육체 정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밑단계 더 근원적인 기운인 거죠. 이 기운을 느낀 거라니까요. 이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 운행이 파도선이라고 제가 이게 구분해놨지만 애초에 있어요, 사람에게. 이 기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육체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근원적인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쿤달리니라서 그래요. 인도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이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만 열리면 다 됐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그 부분을 느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백혈령 다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느낀 다음에 그냥 안 했어요. 10분 남았어요. 다른 거 질문하고 끝나죠. 얘기하는 거나. 선생님 백김치 살 때요. 예. 그러니까 20분 호흡하고 1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거의 의미는 네, 호흡하다가 안 하면 더 고요해져요. 호흡도 불편해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가만히 있으면 하다가 호흡을 안 하게 되면 더 고요함을 느끼는데, 그 고요함을 느낄 때 좀 더 이 세상과 합일되는 걸 경험하게 되거나 더 느끼거나, 그러니까 고요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호흡하는 것보다. 그렇게 내가 그 어떤 것과 일치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재주 가지고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기 느끼는 것도 사실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날 고요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것과 교류하거나 유대각 만들거나 주파수 맞추거나 주기를 맞춰주는 이 재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실은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관세음법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 심리적인 거잖아요. 마음으로 어떤 것과 합의되는 거, 그것이 그냥 고요를 느끼는 거와 똑같아요. 고요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날 고요라는 그 형상의 관념인데, 이 세상은 고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고요하다고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그 고요에 내가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신을 떠올리고 내가 신하고 맞추는 거하고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수련법 별거 없어요. 이 수련법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거의 모든 수련법은 다 이렇게 해요. 그 유체이탈도 그렇고 카발라 수련도 그렇고 밀교 수련도 그렇고 다 관상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 어떤 형상, 어떤 모습, 무언가 관념적인 그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내가 합의를 해 가는 거예요. 원래 수련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책에서 청선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선을 청한다고 해서 청선법인데, 정말로 신선에 온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신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선이 되어가는 이 관상법이라고. 합의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수련을. 그렇게 머리 안 쓰면서 이렇게 수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머리 써야 된다고요.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가르쳐 주면 밀법이나 비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가르쳐 주는 거고 절대 남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비법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 걸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비법도 다 따져보면 이런 원리예요. 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법을 가르쳐 줬으면 이게 왜 비법일까 찾아보면 그래서 비법이구나 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막 떠올리면서 저기를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하고 하게 제가 전화 걸죠. 힘들다고 진짜 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수련하게 되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를 설명하면 머리 바깥으로 기를 안 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내 신체 밖 생각이나 감정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그때 상대방이 못 느끼게 하거나 이게 은신법인데 단순히 은신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게 수련법도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바깥으로 안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행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감정, 분위기, 느낌 이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유교에서 의라고 그래요. 의는 끊는 건데 할 거와 하지 말할 거를 끊어낼 수 있는 재주가 그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그들의 영혼의 형태만 봐도 이들이 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몸을 보면 돼요. 몸의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 거리거나 제대로 형상을 안 띠고 있다는 게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이런 못하는 존재이거나 맺고 끊는 걸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 돼요. 몸 밖에 내보내는 거와 내보내지 않는 걸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 도탁한 사람들의 그 그림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에서 참선하고 호흡이나 수련을 많이 했으면 그 곳에 내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혼 같은 게 거기 형성돼 있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쓰레기인데 자기 감정 쓰레기, 내가 그곳에 집착하거나 집중해서 만들어지는 그것들 이렇게 흘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태만 사람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책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잠이 안 와서. 공부를 평소 안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야 될 건 어떻게든 알게 만들어요. 그게 타존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지식이 필요하거나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걸 할 거라면 그걸 알게 만들어요. 특히 마구 가기에는 이틀, 3일 잠 안 자는 것 같은데 마구하고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마구 하는 것에 너무 부담감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러겠죠. 몰라서요? 네, 그것보다 이제 미리 움직이는 건데 그 정도의 움직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민감한 거죠. 그 정도의 움직임에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자면서 해도 되는데 자면서 무의식을 그러니까 내 무의식 원신은 불연인데 그쪽에서 다 애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써도 너는 애써라 난 자야겠다고 하면 자요.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꿈속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는 거지. 네, 자면서 다 한다니까요. 어떤 때는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는 경우. 네, 잠을 안 자는 건 의식이 해야 될 게, 의식이 알아들 게 있을 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냥 잠 안 자거나 잠 자는 게 아니라 의식을 쓸 건지 의식을 쓰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잠을 자거나 의식이 머리 허정허정하거나 또렷하거나 그렇게 돼요. 주역식을 하루 저녁에 뛰게 만든다는 네. 거기에 모르는 게 있었나 보죠. 그 평소에 공부해놨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벼락치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한두 번 읽은 것 같은데 주역식을 그날은 또 유심히 그냥 하루 저녁에 뛰기만 하고 한 문구밖에 눈이 안 들어왔을 텐데 그 하나 문구 보려고 책 한 권을 보낼 텐데 아마. 시간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